안녕하세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동시에 배우는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잠을 늦게 자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빠진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폭삭 속았수다 라는 드라마를 보느라 잠을 늦게 자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10시 반이면 잠을 자는데요.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나머지 최근에는 새벽 2시까지 드라마를 보다가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고 또 따뜻한 감동도 느낄 수 있는 드라마라서 이 드라마를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할까 하다가 폭삭 속았수다에 나오는 배경지, 제주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주도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도시 중 하나인데요. 오늘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국의 제주도가 어떤 곳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자연, 음식, 생활 모습, 그리고 제주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서 드라마의 제목이 왜 폭삭 속았수다 인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국의 제주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제주도가 어떤 곳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한국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섬이에요. 크기는 서울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제주도가 화산 폭발로 인해 생긴 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중심에는 한라산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오름이라고 하는 작은 크기의 산봉우리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주도에 여행을 가면 아직 한라산은 가본 적이 없지만 이 오름에 오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높이가 너무 높지도 않고 올라갔을 때 보이는 풍경들이 굉장히 멋져서 제주도 여행을 가면 이 오름을 꼭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기도 해요.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한 편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많이 찾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엔 날씨도 굳고 춥기도 해서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오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기도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제주도를 떠올리면 제주도와 함께 연관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삼다도라는 표현입니다. 삼다도. 말 그대로 세 개가 많은 섬이라는 뜻입니다. 제주도에는 바람, 돌, 여자가 많다고 해요. 바람이 많은 건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기 때문에 당연한데요. 돌이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주도는 화산 폭발로 인해 생긴 자연 지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밭에도 돌이 많아서 이 드라마 속에서도 애순이 관식이라는 캐릭터가 양배추밭을 가꾸기 위해서 밭에 박혀있는 돌들을 마구 빼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농사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들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제주도 집에 돌담이 많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 여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자가 많은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 속 관식이처럼
많은 제주도의 남성들은 배를 타고 나가서 어업에 종사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 바다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위험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이어나갔다고 해요. 이런 안타까운 배경 속에서 제주도에는 여성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 제주 여성의 강인함과 해녀 문화까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삼다도, 바람, 돌, 여자가 많다는 건 제주 사람들의 삶과 자연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삼다도 하면 큰 의미가 와닿진 않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제주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주도가 마냥 예쁜 자연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드라마 속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이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어려웠을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많다는 것, 그 배경에는 많은 남성들이 바다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라는 슬픈 배경까지 이제는 너무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요즘 폭삭 속았수다 라는 드라마를 보고 제주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 드라마는 제주도에서 태어난 두 남녀가 살아가는 인생을 담은 드라마인데요. 이 제목인 폭삭 속았수다 라는 것도 제주도의 방언입니다. 한국에서는 서울말을 표준어로 하는데요. 특히 여러 사투리 중에서도 이 제주 방언, 제주 사투리는 표준어와 다른 또 다른 언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어로 폭삭 속았수다는 표준어와는 또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폭삭 속았수다 라는 말을 그냥 이해했을 때는 폭삭 엄청나게 완전 정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속았수다 라는 건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쳐서 내가 깜빡 그것에 넘어갔다, 속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주어로는 폭삭 속았수다 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라는 의미랍니다. 완전히 속았어가 아니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감사, 인사라기보다는 네가 나를,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줘서 고맙다, 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 주어서 고맙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주도의 방언은 표준어로 생각했을 때 느낄 수 있는 표면적인 의미와는 굉장히 달라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요망지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요망지다 라는 말은 표준어로 생각했을 때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뭔가 앙큼한 느낌이랄까요?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강하지만 제주도 방언으로는 야무지다 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을 척척 잘 해내고 꼼꼼하고 일을 잘할 때 야무지다 라는 표준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제주 방언으로 요망지다 라는 말이 야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하는 인사말인 혼자 없어예 라는 말은 표준어로 생각했을 때는 혼자 오세요 라는 의미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어서 오세요 라는 의미예요. 웰컴이라는 뜻이죠. 혼자 없어 예. 웰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에 가서 어른들과 대화를 하면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전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인터넷에는 제주 방언 어휘력 테스트처럼 제주 방언을 문제로 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풀어보는 시험지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주도에 살았던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제주 방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인이지만 이 제주 방언을 이해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주도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주도에 가서도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흑돼지입니다. 흑돼지는 제주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독특한 음식이에요. 물론 가격은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서 조금 나가는 편이지만 맛이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숯불에 구워서 먹으면 겉은 노릇노릇하고 속살은 부드러워서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이 흑돼지를 먹을 때에는 멜젓이라고 하는 양념에 찍어서 먹어요. 멜젓은 일종의 소스인데요. 멸치 액젓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멸치를 멜이라고 부르거든요. 미음에 어이 에 그리고 리을 받침을 써서 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멸치 젓갈을 멜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멜젓은 약간 비린 맛? 비린 향이 있어서 멜젓에 찍어 먹지 않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저는 아직 이 제주도의 참맛을 느끼려면 멀었습니다. 이어서 제주도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두 번째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고기국수입니다. 저도 제주도에 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고기국수 집에 자주 방문하고 있어요. 고기국수는 일종의 국수인데 그 위에 돼지고기 고명을 올려서 먹는 국수입니다. 국물은 뽀얗고 마셨을 때 구수한 느낌이 있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맛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고기국수 가게는 월정리 해변 근처에 있습니다. 월정리 해변에 있는 배롱게라는 가게인데 여러분이 혹시 제주도에 가게 된다면 그 가게에 방문하는 것도 꼭 추천드립니다. 집집마다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좋아하는 이 가게는 가격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서 한 그릇을 시키면 다 먹기가 힘들 정도로 양이 많아요. 고기국수를 먹으면 속이 든든하고 뜨끈해서 많은 현지인들도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흑돼지, 고기국수 외에도 제주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갈치조림을 먹어요. 제주도 은갈치로 만든 갈치조림을 꼭 사 먹습니다. 제주 바다에서 잡아서 만든 갈치조림이라 가격대는 어느 정도 나가지만 갈치조림과 그 안에 들어간 뜨끈한 무만 있으면 밥 한 공기를 뚝딱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어요. 저도 작년에 제주도에 갔을 때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갈치조림을 사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외에도 옥돔구이나 해조류가 들어간 음식, 칼국수 같은 것들이 유명한데요. 여러분이 제주도에 가면 즐길 먹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서 다양한 음식에 도전해 보면서 제주도 먹부림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주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를 생각하면 그 돌담이 쭉 깔려있는 돌담길이 먼저 생각날 정도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집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주 사람들의 전통 가옥은 돌과 바람이 많다는 이 자연적인 환경에 맞추어서 지어져 있습니다. 제주도의 전통적인 집 모양을 살펴보면 집의 높이가 낮고, 즉 지붕이 낮고 돌을 이용해서 돌담을 쌓았어요. 큰 이유는 역시 바람 때문인데요. 제주도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붕을 높게 쌓으면 집이 쉽게 무너지거나 또는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은 되도록 낮게 짓고 그 위에는 무거운 돌을 올려놓거나 초가로 덮어서 지붕이 날아가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집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도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돌담을 쌓을 때도 조금 특별한 요소가 숨어 있어요. 바로 돌담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메꾸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사이사이에 구멍을 두었습니다. 만약에 이 구멍을 두지 않고 완전히 막아버린다면 오히려 그게 돌담을 날아가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빈틈을 두어야 그 사이사이에 바람이 통하면서 큰 바람은 막아주고 또 돌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연과 싸우기보다는 그 자연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주도 여행을 할 때 특히 이 돌담을 지나면서 정말 귀여운 풍경을 보기도 했는데요. 돌과 돌 사이, 그 사이로 강아지가 자기 입을 이렇게 쑥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틈 사이로 강아지 얼굴도 슬쩍 볼 수 있고 강아지가 이렇게 코만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게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제가 옛날 그 시대에 살았다면 돌담을 쌓을 때는 빈틈없이 마구 막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람이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도록 구멍을 두었다는 점도 참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공간은 제주도 집의 정랑인데요. 이 정랑은 일종의 대문을 말합니다. 보통 대문이라고 하면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는 문을 생각하는데요. 제주도의 정랑은 이런 대문 대신에 나무 장대를 이용했어요. 장대라고 하는 건 길이가 긴 나무를 말합니다. 나무 막대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문이 놓여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긴 나무 막대기를 3개 사용해서 내가 지금 외출 중인지 집에 있는지 이런 의미를 표현했다고 해요. 사실 초반에 처음에 이 정랑을 사용했을 때에는 집 안에 가축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용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주인이 집에 있는지 아닌지 언제 돌아오는지 그런 것들을 약속한 일종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대 3개가 모두 끼워져 있으면 집주인이 하루 종일 외출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만약에 2개만 걸려 있고 1개는 빠져 있다면 마을 밖으로 외출 중이다 라는 의미이고 이 중에 1개만 걸려 있으면 잠시 외출 중 그리고 이 3개가 모두 빠져 있으면 지금 집 안에 있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방식이지만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특히 이런 전통 가옥을 보면 이 정랑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라는 드라마에서도 이 전통 가옥에 살 때 집안에 있으면 이 장대 3개를 다 빼놓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속의 내용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팟캐스트를 듣고 아직 드라마를 안 본 분이라면 꼭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주도의 집들은 제주의 자연 환경과 자연을 고려해서 지은 지혜로운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 현대적인 건물들도 많긴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가옥을 살려서 숙소로 사용을 하거나 분위기가 좋은 카페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주도를 여행하다 보면 현대적인 감성도 느낄 수 있고 이런 전통적인 감성도 느낄 수 있어서 즐길 거리가 더욱 다양한 것 같아요. 또 제주도는 자연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이기도 한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한라산, 오름 뿐만 아니라 성산 일출봉, 우도, 협재해수욕장 등등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갈 만한 멋진 장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1년 살기 혹은 제주도 한 달 살기 같은 활동들도 하고 있어요. 일종의 로망 중 하나입니다. 오름은 제주어로 작은 언덕을 의미하는데요. 작은 언덕인 이 오름에 오르면 제주도의 멋진 풍경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쁜 바다도 보이고 작은 마을도 보이고 사방에 펼쳐진 초록초록한 풍경들이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이 제주도 오름 투어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은퇴를 하고 제주도에 한 3년 정도 살고 싶은데 그때 제주도에서 머물면서 새별오름, 용눈이 오름 등등 굉장히 유명한 오름들을 모두 올라가 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제주도에 여행을 오게 된다면 여러 오름 중에서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곳들 한 군데라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올라갈 때 살짝 땀을 삐질삐질 흘리긴 하지만 올라가면 너무나 멋진 풍경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하면 해녀 문화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제주 해녀들은 산소통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전복이나 소라, 해초 등을 채취하는 여성 어부를 말합니다. 대체로 50대나 60대가 많고 80세가 넘으셨는데도 해녀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폭삭 속았수다의 드라마 속 애순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엄마 광래라는 역할도 해녀예요. 사실 제주 해녀가 얼마나 힘든지 그 드라마를 보기 전에 저는 언어적으로만 이해를 했지 실제로 그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정말 죽기 직전까지 물속에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전복을 따고 뭐 하나라도 더 캐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그 어려움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래라고 하는 캐릭터는 절대로 자기 딸만큼은 해녀를 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대사에서 제주 해녀들의 노고가 느껴졌습니다. 이 제주 해녀는 제주 여성의 강인함과 공동체 의식을 동시에 보여주는 문화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 제주도의 해녀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해녀님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발전하고 제주도에 많은 분들이 관광을 오시는 만큼 제주도도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굉장히 조용한 도시였지만 요즘에는 제주도로 이주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엔 제주도 살이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서울에서 제주도로 거처를 옮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제주도로 가서 이사를 할 때에는 이민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라고 해요. 사실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살아가는 건 어렵진 않지만 제주도 어른분들, 제주도 도민들 사이에서는 육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조금 거부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누구보다 살갑게, 다정하게 잘 해주신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다고 하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트렌디한 감성의 숙소나 예쁜 카페, 음식점도 많이 생겼어요. 특히 요즘에는 한국에서 비건 채식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비건 식당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오션뷰 숙소나 돌담길이 보이는 예쁜 풍경의 숙소들도 많아서 제주도에 여행을 오셨다면 예쁜 풍경을 볼 수 있는 숙소에 하루쯤 머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주도 하면 역시 감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도 제주도 여행을 할 때 정말 신기했던 게 식당에 가면 그냥 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마칠 때에는 귤도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세요. 이런 게 붙어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제주도 귤은 역시 맛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주도를 감귤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로 감귤이 굉장히 많아서 제주도에 가면 할 수 있는 이색적인 체험으로 귤따기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귤따기 체험은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체험 중 하나인데요. 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감귤 따기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유명한 시장에 가면 한때 탕후루가 유행했을 때 이 감귤 통째로 탕후루를 만들어주는 가게가 있었어요. 보통 한국에서 탕후루를 사 먹으려면 낱개의 설탕을 묻혀서 꼬치에 꽂아주는데 이 집은 통귤 3개가 꽂혀 있어서 가격 대비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냐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의 이 야시장에 가면 통귤 탕후루를 사 먹곤 합니다. 나중에 제주도를 여행할 여러분을 위한 여행 팁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에도 공항이 있다는 건데요. 이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등 한국의 여러 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여행을 오시면서 함께 제주 여행도 계획하면 더 풍성한 한국 여행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렌트카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도 제주도 뚜벅이 여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뚜벅이로 여행을 하게 되면 버스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생각보다 여기저기 둘러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렌터카를 이용하면 국제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여행하는 게 아니라면 이 렌트카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주도에서 살 수 있는 기념품인데요.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건 역시 감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귤을 이용해서 만든 과자들이 많습니다. 감귤 초콜릿도 있고 감귤 주스도 있고 그냥 감귤을 사가기도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감귤 초콜릿은 그렇게 맛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지에서 감귤 주스를 맛보거나 혹은 감귤 모양 키링, 감귤 모자 등등 이런 기념품을 사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감귤 초콜릿이 엄청 맛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 가면 오메기 떡이라고 하는 떡이 유명한데요. 아무래도
이 떡은 냉동 보관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스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낱개로 구매해서 사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주도에서 엄청 유명한 꽈배기 집이 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 제주도 꽈배기 집 사장님께 레시피를 배워온 분이 계시는데 직접 먹어보니 꽈배기가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냥 꽈배기가 아니라 대파를 넣은 꽈배기인데 너무 맛있어서 제주도에 가면 이것도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해녀 모양 인형도 있고 감귤 인형 등등 굉장히 구경하고 사올 만한 것들이 다양해서 제주도 여행을 간다면 여러 기념품 샵에 들러서 기념품을 사오는 재미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제주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한국의 제주도가 어떤 곳인지 삼다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뿐만 아니라 멋진 자연 환경, 맛있는 음식 등등 즐길 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 독특한 제주도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폭삭 속았수다 라고 하는 드라마의 배경지가 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제주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로망, 언젠가 제주도에 한 3년 정도 살아보고 싶다는 이 로망을 꼭 이루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가을에 제주도에 또 여행을 가보고 싶네요. 언제 와도 좋은 제주도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봄, 여름, 가을 이 시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댓글로도 공유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늘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가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도 한국의 재미있는 소식을 전하는 한국어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